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방송을 한 5분 전부터 틀어야지 뭔가 방송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미리 틀었습니다. 그동안 방송도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미아 작가님도 어서오시고 우리 매니저님도 어서오세요. 노래소리 뭐 제 목소리 크기 뭐 괜찮으시죠? 오늘은 천천히 시간이 넘어가도 천천히 해볼까 생각해봅니다. 천천히 해보고요. 오늘은 좀 방법을 다르게 한번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도 따로 다 녹음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스푼 라디오 방송도 녹화 중입니다. 목소리도 음악도 잘 들립니다. 네, 매니저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시작하고 그러기 전에 모두 할 일 또 하시면서 편하게 들을 준비 해주시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이러다가 다음 주는 겨울이 찾아올 것 같아요. 진짜로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스푸너님 팬 버튼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너무 빠르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아직 가을을 다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가을인가? 가을이 와서 좋네. 너무 날씨 좋다. 햇살도 좋다 하려는데 제법 갑자기 너무 쌀쌀해져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우리 또 이 한국 사람들의 가을 특 있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쵸? 마음껏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얹혀서 입을 수 있고, 그쵸? 그 입고 싶던 트렌치 코트, 뭐 여러 긴 옷들 멋지게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그런 것도 못 입어요. 그냥 무조건 한국인 특, 무조건 롱패딩.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냥 다 꽁꽁 싸매서, 그쵸? 가을만이 좀 예쁘게 좀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항상 조금 버겁지만 시작이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오늘도 함께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월요일 활력 충전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의 여운이 아쉽지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는 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이겠죠. 월요일은 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출발선을 그리게 합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약간은 두려운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또 누군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스푼 라디오 고나오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로는요, 저번에 읽으려고 했었는데 읽지를 못했었어요. 저도 이런 글은 좀 처음 읽어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노력은 해볼 텐데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요, 브런치 스토리의 우리 나리솔 작가님의 내 삶을 반짝이게 할 황금 같은 단 하나의 순간이라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빵 라디오 작가님. 나의 고나와 아저씨 안녕. 좋습니다. 이게 묘해요. 아저씨라 그러는데 좋다고 해주니까 좋아요 또. 아무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 내 삶을 반짝이게 할 황금 같은 단 하나의 순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힘든 일은 잊히지도 않고 계속 생각나서 마음을 짓누르는데 행복했던 기억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대. 불행했던 순간들은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조심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황금처럼 빛나는 소중한 순간들은 너무 쉽게 놓쳐버리거나 심지어 그 속에서도 걱정거리를 찾아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거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수없이 많은 황금 같은 순간들이 찾아왔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순간, 세상의 전부 같던 아기가 태어나던 순간, 꿈만 같던 기회가 찾아와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 찾아왔던 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마법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게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황금 같은 순간이 아닐까? 주변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나의 진가가 인정받고 사랑이 서로 통하며 설령 구름이 껴있더라도 태양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들. 모든 조각들이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며 꿈이 현실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야. 근데 말이야, 슬프게도 우리는 가끔 그런 황금 같은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도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괜히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기는커녕 꿈만 꾼다고 자책하며 고개 숙이고 앉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 가봐, 시도해봐, 용기 내, 이 기회를 놓치지 마 하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황금 같은 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한숨만 쉬면서 다시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중요한 고백을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하지만 괜찮아. 그 순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야. 이 에세이 글이 말해주잖아. 그 황금 같은 순간은 우리 삶에 또 다시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 소중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 항상 나를 돌보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언제든 과감하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거야. 매일매일, 어쩌면 매 시간마다 우리 앞에는 작든 크든 새로운 기회가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그 미묘한 기회를 감지하고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우리 삶을 반짝이게 할 황금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매일매일 밝게 빛날 수 있는 황금 같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 라고 하며 우리 나리솔 작가님의 내 삶을 반짝이게 할 황금 같은 단 하나의 순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못 본 동안 마림 작가님 어서 오시고요. 이열한님 안녕하세요. 이열아 작가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읽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못 드릴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꼭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행하시는 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칭찬이 너무 좋습니다. 이름 불러주시니까 너무 설레요. 꼭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열아 작가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여인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음 글은요, 우리 고수리 작가님의 아고고 고뱅이꽃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아고고 고뱅이꽃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병원에선 좀처럼 웃을 일이 없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말 붙일 사람은 없다. 아프고 외롭고 낯설어서 다들 입을 다물고선 말을 삼킨다. 큰 병원에는 노인들이 많다. 고부라진 등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엄마 같아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인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추워라. 병원은 너무 추워. 뼛속까지 안 시린 데가 없네. 그 말을 맞은편 할머니가 냉큼 주었다. 춥지요. 늙으니까 온 데가 다 추워. 아고고 저 봐라. 꽃 피었네. 볕바른 창가에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아고고 아고고. 탄식인지 감탄인지 모를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아고고 예뻐야. 엄마도 나를 보며 웃었다. 더 활짝 웃게 해줘야지. 이때다 싶어서 아고고 고뱅이꽃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적 나는 아고고 고뱅이가 무슨 꽃 이름인가 했다.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할머니 집까지 가려면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야 했다.
꽃 피어 울긋불긋한 언덕을 오르면서 할머니는 아고고 고뱅이야, 아고고 고뱅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쉬면서 아고고 고뱅이야 그러기에 할머니도 나처럼 꽃을 보나 했다. 어린 나는 나중에야 알았지. 고뱅이가 사투리로 무릎이란 걸. 아고고 고뱅이꽃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는 어김없이 웃는다. 파란 하늘로 향하던 언덕길을, 동백꽃처럼 핀 빨간 지붕집을, 엄마를 반겨주던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활짝. 이제는 엄마가 아고고 고뱅이야 하고 혼잣말하는 할머니가 되었다. 무릎도 허리도 말도 못하게 아프다는 엄마 손을 잡고서 때마다 친정집에 가듯 때마다 병원에 간다. 아고고 아고고야. 탄식 같은 감탄을 내뱉으며 일부러 예쁜 걸 찾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고 맛있는 걸 나눠 먹는다. 아고고 고뱅이꽃 이야기처럼 병원에 올 때마다 쌀쌀한 마음을 견디는 대신 따스한 기억을 만들어 두자던 약속이었다. 봄이구나.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봄이었었어. 아파서 서러운데 사방에 라일락 흐드러진 게 어찌나 예쁘고 향기로운지. 속도 모르고 꽃은 예쁘지. 예쁜 게 좋다고 가슴 설레지. 그래서 서러운 마음 달래지더라. 병원에 꽃이 많은 이유를 그제야 알았지. 때마다 꽃이 피는 게, 꽃이 예쁜 게 얼마나 희한한 희망이니. 수리야, 너무 애먹으며 살지 마라. 너는 나중에 아프지 마라. 창밖에 꽃 피고 계절 가는 거 자분자분 보면서 그리 해낙낙하게 살아라. 엄마의 눈가가 붉었다. 엄마는 이제 사람들이 다 소중해 보인단다.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사람이 가엾고 귀하다고. 그렁그렁 웃는 엄마는 연민과 인정을 품고서 늙어간다. 병원 밖은 춥지 않았다. 엄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봄볕 아래 노인들이 자박자박 걸어갔다. 라일락 향이 은은했다. 아고고 예뻐야, 아고고 아파야. 자식들 낳고 키우다 보니 고부라져 아픈 몸들이 아롱다롱 아른거렸다. 예쁘기도 하지. 여전히 감탄하고 탄식하면서 웃는 힘을 간직한 이들이 꽃보다도 예쁜 게 내게는 얼마나 희한한 희망인지 모르겠다. 아고고 고뱅이꽃 이야기, 고수리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아고고 고뱅이가 뭔 뜻인지 알게 됐어요. 무릎이었네요. 무릎. 저도 모르고 읽었었는데 재밌고 즐겁지만 또 따뜻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구구 아고고 할 것 같아요. 다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막 비만 오면 허리 쑤시고 무릎 쑤시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한 번쯤 이제 허리나 무릎을 다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낫고 났는데도 진짜 비가 오면 약간 시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늙고 나이 먹어서를 떠나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열아 작가님이 아고고 나이가 되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글빵 라디오 작가님 또 틀린 말 하는 거 싫어하셔서 팩트로 또 갈기시는데 그건 늙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여나 여기 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총각들은 비 와도 몸 안 쑤심. 아저씨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이게 또 반박할 수가 없네요. 아이. 우리 미아 작가님이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온몸이 쑤셔요. 안 돼요. 다음 글은요, 우리 딱 소개하려는데 여름님 오셨네요. 여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음 글은 마림 작가님의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글이 꽤 긴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김동률의 내 마음은 이라는 곡입니다. 먼저 듣고 마림 작가님의 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김동률의 내 마음은 이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워커이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보니 밥상님도 어서오세요. 작가님이시죠? 어서오세요. 네, 스트로베리 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림 작가님의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조용하고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였다. 책상 밑에 들어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4-5시간도 거뜬히 놀곤 하였다. 엄마는 그런 나를 딸같이 키웠다. 덕분에 애교도 많고 사랑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나의 성격은 조금 변하게 되었다. 신체가 조금씩 발달하며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였다. 뛰어놀며 공놀이를 하는 것에 매료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축구가 하고 싶었고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운동장에 남아 공놀이를 하였다. 얼굴은 까맣게 탔고 덕분에 어느 정도의 남성성을 가졌다. 운동을 잘하는 것은 학교에서 인기를 얻기에 충분한 장점이었다. 남자친구들은 자연스레 나를 따랐고 친구들과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뛰어노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었다. 그때쯤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에서 4강에 갔기 때문에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다. 불행히도 나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 출신이셨다. 불행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운동선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버지는 나의 축구 사랑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다. 중학교 입학 전 큰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축구에 대한 꿈을 말씀드렸지만 처참하게 거절당했다. 아버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길게 나를 설득하시지도 않았다. 반항을 할 정도의 대담함도 없었기에 평범하게 중학교에 진학했다. 축구가 더 이상 꿈이 아닌 취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재미는 있었다. 그때부터 공부와 성적이 좋은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 처음 봤던 시험이 전교 14등. 나는 그렇게 꾸준히 반에서 1, 2등을 유지했고 전교에서도 10등 안팎을 유지했다.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았고 친구, 부모님도 나를 좋아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런 시선들이 나를 우쭐하게 했다. 그 시절 나의 꿈은 검사였다. 공부가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우월주의가 생겨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보다는 명예로운 어른. 그때 당시 범죄 관련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다. 주위에서 나를 잘났다고 칭찬해주니 이 사회에 배트맨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나 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내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았다. 공부를 잘하던 친형은 이과 출신이었고 문과에 가면 대학을 가기 어렵다. 취직하기 어렵다는 말로 나를 이과로 진학하게 했다. 이과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검사에 대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꿈은 사라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자 방황의 시간이 찾아왔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방황하고 싶었다. 그렇게 늦바람이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꿈을 잃어버린 이에게 어떠한 자비도 없었다. 그렇게 추락하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보니 절벽의 끝은 너무나 높았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다. 공부를 안 했다고 하기엔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인서울의 명문대학교. 공부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입학했지만 꿈이 없는 사람에게 만족이란 없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었다. 동기부여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점수에 맞는 학교, 점수에 맞는 과에 진학해 졸업을 위한 학교 생활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성실함이란 있을 수 없었고 끈기란 것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군대를 전환점으로 나아지기를 바랐지만 복학생의 패기 또한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유학이라는 도피를 결정했다. 도피라기보다는 도전이었지만 꿈이라는 관점에서는 도피였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혼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또다시 내 꿈이 아닌 현실적인 가족의 선택을 따랐다.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이 되길 원하셨고 꿈이 없던 나는 다시 그 의미 없는 길을 택했다. 꿈과 의지가 없는 나는 성실할 수가 없었다. 단지 공부에 소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얕잡아 봤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은 합리화의 연속으로 괴로움을 피했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의 언저리에서 다른 도전을 택했다. 전혀 다른 분야를 도전해보는 것,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상담을 했다.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무언가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변화하게끔 했다. 그렇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처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돈을 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어진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꿈이 생기기도 하였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것.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창업과 스타트업이 얼마나 힘든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브랜딩을 하고 싶었던 것은 나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회사를 위한 브랜딩이 아닌 내가 만든 브랜드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대단한 브랜드를 만든다기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목공과 가구를 좋아했던 터라 가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목공 일을 배우고 마음에 맞는 디자이너와 함께
브랜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하고 싶었다. 그렇게 막연하게 꿈꿨던 꿈을 실현할 용기는 쉽사리 생기지 않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꿈을 꾸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은 삶을 하루하루 그저 살아내는 것도 버겁게 만들었다. 단지 삶이 재미없고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다. 왜 씻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알기 싫어졌을 때 그냥 무너진 시간을 혼자 버텨냈다. 관계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처참한 시간이었다. 불안, 우울, 외로움과 싸우며 나는 파회법을 찾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잠을 자기 시작하니 어느 정도의 체력이 생겼고 체력이 생기니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자 주변에 털어놓을 힘이 생겼다. 털어놓는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짐이었다. 그러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붕괴되어 길을 잃은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들, 쓰레기 같은 마음들, 비루한 삶에 대한 염환, 염세, 그 모든 것들이 고이고 썩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글을 통해 배설하는 행위가 마음에 들었다. 배설할수록 머릿속의 생각들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지만 적어도 내 안의 악취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러다 조금의 빛을 보았다. 나의 지독한 염세적인 생각과 따뜻함을 갈망하는 애원을 좋아해주는 이가 있었다. 이제야 진정으로 마주한 나를 갉아먹고 배출하는 행위를 담백하게 느껴주는 이들이 있었다. 나의 글을 기다리고 공감해준다. 내가 글재주가 있나? 하는 생각보다는 나의 가시에 돋친 언어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 힘을 주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 수많은 글들이 쌓였다. 브런치 작가가 되고 출간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멋지고 대단한 글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그저 지금처럼 하루하루 내 생각들을 정제된 단어로 배출하고 예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내가 쓴 글 단어 하나로 누군가가 내 생각을 공감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지금 내 꿈은 그냥 부디 글 쓰는 것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낼 수 있기를, 그 글 안에서 나를 찾고 조금 더 예쁜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다 결국엔 나 스스로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쓸 수 있기를, 죽기 전에 내가 쓴 그 책, 그 글을 사랑하며 삶을 추억할 수 있기를. 네, 마림 작가님의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본 동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다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변리 작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도 계시군요. 우리 변리 작가님께서 마림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공황장애가 있기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잘 버텼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또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우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또 보리 아빠님이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이 방송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자주 들어오진 못하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길게 또 글을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 마림 작가님께서 이 글을 소개해 주셨고요. 또 노래도 하나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까 채팅방에서요. 이소라의 아멘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소라의 아멘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잔잔해지게 감상할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요, 담은 작가님의 아직 잘하는 중입니다 라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글빵 라디오 작가님이 이소라는 머리 스타일은 불교인데 아멘을 잘 부르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주신 담은 작가님의 아직 잘하는 중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년이면 50살이 된다. 그런 나는 아직 잘하는 중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아마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내면을 성장시키는 중인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성장은 그런 근사한 성장이 아니다. 나의 성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아는 수평으로의 성장이다. 어제 아침 습관처럼 체중계에 올라섰다. 디지털 숫자가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한동안 멍해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제야 옷이 왜 점점 작아지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무리 땅이 넓다지만 이렇게 옆으로 쭉 성장하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다리 수술 후 운동을 하지 못한 탓일까? 요즘 너무 바쁜 일상에 건강을 챙기지 못한 탓인 걸까? 요즘 내 하루는 초침처럼 바삐 돌아간다. 에세이 단행본을 편집하고 11월과 12월 말에 있을 3개의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비록 개인전은 아니지만 몹시 분주하게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사무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틈틈이 만든 책갈피를 서점에 위탁해 판매도 한다. 게다가 불성실하게나마 낭독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숨막히듯 중간중간 겨우 시간을 내어 글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내 하루는 눈 깜짝할 새 흘러간다. 밤이 되면 파김치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고 아침이 되면 마지못해 몸을 겨우 일으킨다. 주변 언니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피곤하지 않아? 당연히 너무 피곤하다. 어떤 날은 힘에 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절박함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서고 싶다는 열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성장의 마음이 나를 앞으로 밀어붙인다. 이 모든 것들은 내 가치를 단 1cm라도 더 키우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잘하고 있던 건
나의 체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순간 멍해졌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마음의 성장도 꿈을 향한 전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아낼 그릇, 곧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이 곧 포기를 뜻하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일들도 많다. 다만 이제는 안다. 곧게 서 있기 위해선 단단한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울어진 몸 위에 어떤 열정도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다시 결심했다. 아무리 바빠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돌보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조금씩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충분한 잠을 자서 지친 몸을 회복시키자. 내가 바라는 성장은 이제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존재를 돌보는 성장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언젠가 다시 두 발로 꼿꼿이 설 나를 위해 나는 지금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다. 네, 담은 작가님의 아직 자라는 중입니다 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여기 작가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 몸부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을 먼저 생각하시고 꼭 건강을 챙기셔야지. 또 컨디션도 관리가 잘 될 때 여러분들의 글이 더 아름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멋진 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또 그거를 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몸들 잘 챙기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쉴 땐 꼭 푹 쉬시길 바랍니다. 보리 아빠님의 감동적인 글, 아이를 얻게 된 스토리. 그러나 헤비메탈과 어울리는 글은 아니네요. 울 작가님, 변희 작가님, 울 작가님 글쓰기 수업 과제지만 조만간 출간됩니다. 초보 작가님들을 위해 낸 책이지만 그만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준비된 글들이 있어서 아마 다음에 읽어주실 거예요. 네, 추천해주신 글 우리 매니저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 꼭 읽어드리고요. 오늘 아마 11시에 방송을 마치진 못할 거예요. 조금 넘어갈 거예요. 오늘 녹화 방송이라서 이 그대로 저희가 채팅하는 것들도 그대로 아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볼 건데 그렇게 확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에이 변희 작가님 겸손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리 아빠님이. 눈으로 읽었을 때와 귀로 들었을 때 느낌은 사뭇 다르지만 기분 좋은 다름이네요. 너무 말을 역시 작가님들은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열아 작가님도 기분 좋은 다름이네요. 그래도 다르더라도 기분을 좋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매니저님 좋아요. 그래 마림 작가님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변리 작가님이 요즘 시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변리 작가님의 감정의 사계라는 제목입니다. 역시나 변리 작가님은 커피를 좋아하셔서 사진을 실으셨는데 이게 아마 아인슈페너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 맞을까요? 아인슈페너가? 저도 커피 중에 아인슈페너를 정말 좋아해서요. 저는 집에서도 아인슈페너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카페 짬바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림 작가님이 목소리가 명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변리 작가님의 감정의 사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귀로 예쁘게 담아주세요. 감정의 사계. 슬픔은 비였다. 조용히 그러나 끝내 젖게 하는 비. 한 방울 두 방울 마음의 창문을 두드리고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들이 물감처럼 번져 창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도 걸어야 한다. 그 빗속을 걸어야만 세상이 다시 투명해진다. 미움은 불이었다. 작게 타올라 이내 번지는 불. 나를 태우고 너를 삼키고 마지막엔 재로 흩어지지만 그 잿빛 속에서도 이해의 새싹은 자란다. 고통은 돌이었다. 무겁고 차갑고 손끝이 저린 돌. 가슴 한편에 묵직이 자리 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하지만 그 돌 위에도 이끼는 피어난다. 그 푸름이 나를 살린다. 그리움은 바람이었다. 잡히지 않지만 언제나 스치는 바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향기는, 그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내게로 돌아온다. 슬픔이 나를 적시고 미움이 나를 태우고 고통이 나를 다듬어 결국 그리움으로 흘러가면 나는 조금 더 사람다워진다. 네, 변리 작가님의 감정의 세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끝나는 부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슬픔이 나를 적시고 미움이 나를 태우고 고통이 나를 다듬어서 결국 그리움으로 흘러가면 나는 조금 더 사람다워진다는 게, 우리가 어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일들, 화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사람다워져 가면서도 또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후회되는 일들이나 힘들었던 일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 변리 작가님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남편 시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주시고요. 채팅방에, 오늘 오픈 채팅방에 개인 메시지도, 개인 쪽지도 보낼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놔서 혹시 필요한 대화나 필요한 것들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작가님들 글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글이 2개가 남았는데요. 2개를 다 읽어도 그래도 적어도 11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요, 우리 미아 작가님의 당신은 고양이 파입니까? 강아지 파입니까? 라는 글입니다. 제목에 눈에 이끌려서 이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직은 저도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저 제목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 파세요? 강아지 파이세요? 저는 고양이도 고양이대로 너무 좋고 강아지도 강아지대로 좋은데 우리 글빵 아저씨가 저는 육체파입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분위기 좋고 따뜻하게 흘러가는 이 분위기 속에 고양이 파입니까 강아지 파입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육체파입니다. 아무튼 아이스 브레이킹 너무 좋습니다. 웃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면 좋고요. 얼굴 찌푸리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전 차우차우 키웁니다. 맞아요. 벤니 작가님 강아지에 대한 글 예전에 읽었었는데 굉장히 덩치도 크고 또 귀엽습니다. 마림 작가님은 고양이파에서 최근 강아지파로 바뀌었습니다. 글빵 라디오 작가님은 저는 둘 다 키워요. 미아 작가님은 저는 인생파입니다. 멋져요. 보니밥상님은 전 요새는 고양이파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모두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양이 만지는 게 제 취미예요. 다들 개개인적인 의견이 있네요. 자, 그럼 미아 작가님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들려드릴게요. 미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8화입니다. 당신은 고양이파입니까? 강아지파입니까? 성격도 사랑 방식도 다르니까요. 미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는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질문들을 꺼냅니다. 정답보다는 그 질문이 남긴 흔적과 그에 대한 내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안에서 독자 각자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하려 합니다. 양가적인 감정들, 딜레마적인 삶의 순간들,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 이건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글, 대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마음의 결을 조용히 짚어보는 감정의 철학 실험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미아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습니다. 당신은 고양이파입니까? 강아지파입니까? 어릴 적 저는 단연코 강아지파였습니다. 강아지는 이리 와 하면 정말로 달려오잖아요. 그 조그만 다리로 헐레벌떡 귀를 뒤로 접히고 꼬리는 부채처럼 흔들리고 이유 없이 저를 믿고 따르는 그 눈빛은 세상의 온기를 한 번에 품은 듯 했죠. 그에 비해 고양이는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 하면요 도망갑니다. 한 발 더 다가가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더 멀리 갑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내려놓죠. 그런데 포기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제 옆에 와서 가만히 등을 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고양이입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사람을 집사로 만들죠. 고양이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도 마치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거나 두려운 순간에는 사람의 언어를 이미 알아듣고 벌써 먼 곳으로 도망가 있죠. 그들은 듣고 알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강아지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갑니다. MBTI로 치면 ESFJ나 ENFP,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외향적인 아이들. 고양이는 사유가 먼저 갑니다. 고양이는 INTP나 INFJ, 독립적이고 사유가 깊은 존재. 물론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성격엔 결이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잠시 캐나다에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당시엔 고양이의 매력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일이 드물었고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쥐 잡는 동물 그 이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반려묘, 가구 수는 빠르게 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반려견 수를 제치고 반려묘 수가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는 지금의 1인 가구, 비대면 시대, 조용한 동행을 원하는 삶에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사이코패스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학대도 합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이 무섭다는 이유로, 밤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대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저는 여전히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양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알려주거든요. 조용히 다가오는 신뢰가 떠들썩한 환영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고양이는 천국에도 없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털, 사랑스러운 발바닥 젤리, 동그란 얼굴, 우스꽝스러운 움직임, 몸을 가만히 부비며 주는 온기,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결코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로운 날 세상의 모든 말보다 먼저 옆에 와서 앉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고양이가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면 고양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홀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양의 많은 철학자, 예술가들이 고양이를 예찬한 명언이나 글모음이 차고도 넘칩니다. 물론 천국에 강아지도 없으면 안 되겠죠. 강아지는 사랑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당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옵니다. 강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떠나도 기다리고 당신이 돌아오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끌어안은 것처럼 반깁니다. 그들의 꼬리 하나,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는 말없는 고백입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곁을 내어주고 강아지는 온 마음으로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모두 품고 살아갑니다.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고양이처럼 조용히 곁을 내어주든 강아지처럼 온 마음으로 달려가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강아지파입니까? 고양이파입니까? 혹은 동물에 관심이 없는 무심파입니까?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당신의 사랑 방식은 어느 쪽에 더 닮아 있나요? 먼저 다가가 안기시나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시나요? 오늘은 이 질문을 남긴 채 조용히 미아의 판도라 상자를 덮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사유의 빛 아래에서 당신 안에 또 다른 풍경과 함께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까요? 라고 질문하며 우리 미아 작가님의 당신은 고양이파입니까? 강아지파입니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글빵 라디오 작가님이 만약 천국에 고양이가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와, 들어가니까 우리 미아 선생님들 너무 좋네요. 우리 보리 아빠님이 그렇다면 고양이가 있는 천국에 가기 전 알러지 약을 10년치 준비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러지도 없어지겠죠? 고양이와 강아지를 통해서 또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종류를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글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글은 우리 방송에 계시나요? 작가님 계셔야 되는데. 와, 작가님 안 계시네. 아까 뭔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잠깐 자리 비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선여인 작가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오늘도 브런치 마당에 들어올 거지? 라는 글인데요. 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 글 읽기 전에 저도 좀 물을 마시고 싶거든요. 그동안 혹시 조선 여인 작가님 불러주실 수 있다면 불러주시고요. 아니시면 네,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김광진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이거 듣고 마지막 글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의 약속 들려드렸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라는 마지막 가사가 더 마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 보니밥상님께서 책 보다가 라디오 듣는 이 감성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광진님의 목소리도 좋지만 우리 고나우 디자이님 목소리와는 비할 바가 아니군요. 다음엔 고나우 디제이님의 노래도 듣고 싶네요. 이벤트 때 노래도 직접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해주하는 노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 나중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않네요. 네, 아쉽지만 여러분 마지막 글을 조선여인 작가님의 오늘도 브런치 마당에 들어올 거지?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글 소개해드리고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추구했던 딸아이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한국에 돌아와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했으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흥미를 갖지 못했다. 곁에서 지켜보는 내 가슴은 풍랑을 맞은 배처럼 한없이 출렁거렸다. 과를 바꾸었으나 결국 자퇴 후 다시 미국 대학으로 방향을 틀었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잠시 들렀다가 엉뚱한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바람에 다 잡은 학위를 놓치고 말았다. 모험은 했으나 방향키를 잘못 잡은 탓에 그동안의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영민했던 아이 얼굴에는 불만이 딱지처럼 붙어 떨어질 줄 몰랐고 자존감에 깊숙이 상처가 파였다. 마음의 병이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한국이 맞지 않아. 내 사주에는 역마살이 끼었다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자신을 책망하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기도 많이 했다. 아이의 방황은 좀채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이 야속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주를 들먹이며 또다시 외국행을 준비하는 딸을 지켜봐야 했다. 성과 없는 유학 생활에 진력 났음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아이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저
뚝심이 부족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가자 독려했을 뿐.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는 네가 어떤 직업을 갖든 글을 썼으면 해. 네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기를 바래. 전국 일기쓰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아이였다. 대학이라는 관문을 뚫기 위해 글쓰기를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웃음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아하는 글쓰기를 다시 불러올 수만 있다면 막혔던 인생도 술술 풀릴 것만 같았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한데 버무려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올리면서 마음의 고요를 찾아가는 나처럼 아이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2편의 글로 브런치 문을 두드렸다. 재능이 아직 남아 있었던지 며칠 만에 작가 승인을 받았다. 이영만리 타양사리에 글 쓸 여력이 있을까마는 작가라는 이름표가 분명 큰 힘이 되어주리라 믿었다. 앞날이 가시밭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이는 그렇게 훌훌 캐나다로 떠나갔다. 잊지마, 너는 브런치 작가야. 내 말에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생긋 웃음을 지었을 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듯했다. 나는 브런치 마당을 수시로 드나들며 글을 쓰고 때로는 남의 글에서 영양분을 얻기도 했다. 딸아이와 소통을 하면서도 글쓰기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었다. 홀로 떠난 낯선 환경에 친숙해지는 것도 힘에 부칠 텐데 부담까지 주고 싶지는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우울을 극복하려면 글부터 써 라고 채근했으나 묵묵히 기다렸다. 아이가 떠난 지 2달이 되었을 즈음이었다. 습관처럼 이른 아침 브런치 마당에 들어섰는데 딸 아이 닉네임이 메인 화면에 뜬 게 아닌가. 내 딸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표시였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지그시 누르며 단숨에 아이의 브런치 마당으로 달려갔다. 몇 편의 글과 구독자, 라이킷이 보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자체만으로 이젠 됐다 라는 안도의 숨이 쉬어졌을 뿐이다.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자 나를 따라다니던 우울이라는 녀석이 냉큼 사라져버린 경험을 맛보지 않았던가. 글은 역시 한가하고 편해서 쓰는 게 아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찌우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하는 행위이다. 늦은 나이에 학교 다니랴 살림하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바쁠 텐데 글이라는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애썼을까. 어렵사리 피워낸 꽃이 힘들어하는 구독자들의 마음도 헤아려 준다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다. 글쓰기에 왜 그토록 진심이었는지 이제야 엄마를 이해한다며 카톡으로 고백해왔다. 엄마, 내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책으로 엮고 싶어.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꽃송이보다 어여쁜 우리 딸. 가슴속 뱀처럼 따리를 틀었던 두려움과 우울을 글쓰기로 극복할 수 있어 너무 기뻐. 노년의 길목에도 아름다움을 새길 수 있다고 믿는 엄마와 함께 부지런히 우리의 꿈을 가꿔보자꾸나. 우리의 브런치 마당에 싹이 트고 꽃이 피면 언젠가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날이 올 거야.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도 브런치 마당에 들어올 거지? 라고 하며 우리 조선 여인 작가님의 오늘도 브런치 마당에 들어올 거지? 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에 오늘도 브런치 마당에 들어올 거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했는데 따님한테 하는 말이었군요. 순간 읽다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엄마의 사랑이란 정말 말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쩜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엄마의 관심이 너무너무 지겹고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지겹게, 그렇게 귀찮게 나를 신경 써주고 나를 케어해줬던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선 그 모든 것이 기억나며 펑펑 울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이 길었어요. 10시부터 10시부터래. 맞군요.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11시 지금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글 제공해 주신 우리 나리솔 작가님, 고수리 작가님, 마림 작가님, 담은 작가님, 그리고 변리 작가님, 그리고 미아 작가님, 그리고 조선여인 작가님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와 또 이런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글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들려지고 그 들음을 통해서 또 브런치에 또 한 걸음 더, 한 사람 더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들 이름 불러드렸고요. 우리 방송에 이열아 작가님, 그리고 스푸너님, 보리아빠님, 스트로베리문님, 보니또글 밥상님, 그빵 라디오 작가님, 그빵 라디오 미아님, 마림님, 하루하루 천사님, 여름님, 워커인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가님들까지 일일이 작가님 아니신 분들에게 작가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오늘 찾아오신 닉네임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숨은 곳에서 소개해주신 수고해주신 우리 매니저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 채팅창으로도 박수를 쳐주세요. 계속해서 글 소개해주시고 또 노래도 해주시고 숨은 곳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글도 살펴봐 주시고 신경 써주신 매니저님께 짝짝짝 박수, 용용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월요일은 쉽지 않죠. 그래도 오늘 작은 웃음 하나 나눴다면 그걸로 충분한 하루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따뜻했고요. 하루의 끝,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남은 저녁 푹 쉬며 에너지 충전하시고 내일도 활짝 웃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푼라디오 BJ 고나우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